이제 불특정 다수가 제 영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당연히 많진 않지만, 그렇지만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각자 매매 이제 하는 스타일도 다 다를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날 매매가 만약에 많았다라면 지금 기준이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기준이 안 잡혀 있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당장 수익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매매를 많이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 손해본 거 이런 거 복구하려는 복구 심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장을 크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매매가 점점 사라지거든요. 그게 이제 기준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자기 실력이 점점 쌓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절대, 이제 어제 제가 댓글을 좀 봤는데 좀 손해봤다는 분들도 어제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크게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실 이 비중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 비중을 줄이면 크게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력을 천천히 올려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비중은 이제 나중에 키워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을 먼저 쌓고 비중을 키워서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비중 먼저 키우다 보니까 심리도 무너지고,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비중을, 나는 돈을 벌고 싶고, 그렇지만 내 실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다들. 하지만 실력이라는 거는 단번에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매일지 작성하고 계속 복귀하고 오답노트 작성하고, 이거를 상당 시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과정이 없었다라면 지금 수익을 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더라도 운인 거고,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버릴 수가 있잖아요. 뭐 1년을 버릴 수도 있고, 2년을 버릴 수도 있고, 5년을 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매매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지금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 어차피 이 시간만 흐를 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버리기 전에 애초에 그냥 욕심을 좀 버리고 지금부터 그냥 차근차근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면서 1년, 2년 하고 점점 실력을 쌓아 나가시고, 그리고 기준을 세우고 비중 조절을 잘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자꾸 어떤 뭐 기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지는 시간이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엔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다시 매매일지 쓰고 1년, 2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무조건 이거는 필요해요.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수익도 보려고 하고, 그리고 비중도 세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차피 이 시간 동안에는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을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 자꾸 이 기준을 잡지도 않고 비중은 크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시간이 훨씬 느려요. 그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왜 느려질 수밖에 없냐면, 비중이 크게 되면 많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매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매매를 계속 하면서 매매일치 쓰고 복귀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상당히 소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커지면 자꾸 쫄리니까 돈을 벌면은 그만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돈을 잃으면은 매매가 엄청 많아지고, 이거 복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가 돼버리면은 기준을 잡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의미 없는 매매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비중을 그냥 낮춰가지고 비중 조절을, 이 돈을 세팅을 다시 하시고, 제가 영상 올린 거 그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분명히 기준이 안 잡혀 있고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대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느리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난다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 과정이 없었다라면 그거 그냥 운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언제 깨닫냐? 시장 안 좋아지고 돈 다 잃으면은, 그게 안 통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 계속 돈을 벌고 있으면은 그게 맞는 것 같고 자기가 실력이 쌓인 것 같고 그게 다 실력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결국에는 무너져요. 그때 깨닫는 거고. 그럼 그 시간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어차피 이걸 해야 돼요. 매매일지 쓰고 이제 비중 조절하면서 점점 실력 높여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지 이제 관점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 관점이 생겨도 수익을 또 내는 거는 또 별개예요. 이 관점이 생긴 상태에서 또 계속 시장을 접하면서 자기 실력을 점점 더 쌓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이 관점이 생기고 이 정도가 되면은 자기가 실력이 계속 상승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떤 기법이나 뭐 강의 같은 거 들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어떤 기법이나 그거를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들고를 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이 강의에서 들은 거를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비중 조절해갖고 계속 매매일지 쓰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지. 이 강의에서 배운 어떤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은 이걸 내가 이 기법대로 안 했네. 이거 내가 뭘 실수했네. 이거를 적는 게 매매일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시장을 보면서 계속 이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최대한 따라 하려고 해야 해요. 그래야지 실력이 점점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실력을 쌓아 나가고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자꾸 그 유튜브에 잘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서 따라하려고 하고 그래버리면은 남는 게 없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의 그거를 우리가 할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면은 그냥 뭐 뱁새가 가랭이 찢어지듯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어차피 다시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이거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비중을 좀 낮추시고 제가 비중 조절 영상하고 그런 거 올렸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비중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비중을 오버하지 말고 자기 기준을 쌓아 나가는데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력을 점점 쌓아 나가면서 해야 할 종목보다는 안 해야 할 종목을 먼저 쳐내는 게 중요해요.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그런데 실력이 없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할 종목보다 해야 할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안 되는 거 아니까 매매일지 쓰면서 계속 커트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확실한 매매로 점점 좁혀 나가는 거고. 그렇게 그 종목 선택이 되는 거를 일단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 종목 선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응을 하는 방법을 또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관점이 점점 느는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비중 줄여서 하면 크게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꼭 하시고 비중을 올리는 것도 나중에 실력이 쌓인 후에 그때 올리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8시 49분이고요. 지금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넥스트레이드장에서 올라왔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어제 엔비디아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일단 좋아 보이지 않는 거는 일단 미래반도체부터 해서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어제 다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어제 그 얘네들 상승 나오면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올라오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하이닉스가 일단 상승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일단 이 상승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제 이 고점을 넘기는 이 상황에서 여기죠, 여기서부터 저점에서 이제 쫙 올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올린 주체가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프로그램이 이제 8시 반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들어왔어요. 쫙 들어왔어요. 이때가 이제 마이너스 이 정도였는데 8시 반이니까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팔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상승을 이끌어낸 거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쫙 올렸다가 막판에 다 팔아먹었죠.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좀 좋아 보여가지고 할까 생각은 했지만 지금 이거를 보고 지금 여기서 잡는 행위는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하이닉스가 다시 상승을 하고 한미반도체가 상승을 한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말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 반도체 쪽은 오늘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대금이 많이 쌓이고 뭔가 엔비디아가 많은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지금까지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추이를 프로그램하고 이 추이를 보면서 다른 게 나오는지 일단 그거를 좀 초반에 볼 것 같아요. 이제 장이 시작하면은. 일단 다시 찍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일단 이 지수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고점을 넘기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길 수는 있지만 그때부터는 또 약간 오버슈팅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저는 보합에서 약하락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약상승을 하면서 끝났어요. 미국이. 그리고 HBM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거긴 하지만 문제는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점점 이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넥스트레이장에서 올라오면서 뭔가 주도를 한 거는 맞지만, 이 반도체 쪽이 주도를 한 건 맞지만, 일단은 이 지수가 상승을 더 이상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볼 때는 더 이상 다른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일단 한미반도체가 좀 상승하는 게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상승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뭐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해주면서 이러면서 이제 지수가 더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해가지고 이제 장 시작하면은 그런 걸 또 봐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 날렸어요. 이거 지수 떨어져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던졌고, 지금 일단은 매매 종료된 때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는 아침에 이거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장 시작하고 떨어져서 역시 내 말이 맞았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다 들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도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때렸어요. 여기서 0.5를 때렸고, 그리고 이제 절반 조금 안 되게 팔고요. 나머지는 계속 버텼어요. 이거는 본전까지는 버틴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수가 여기서 너무 빠져버리니까 도저히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날려버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날리고 나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잘못 팔았나, 계속 올라갔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결국엔 잘한 판단이 됐네요. 이게 내려와 버려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한미반도체 밖에 없다. 오늘 오전에는 다른 게 나오더라도 얘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얘가 죽으면 그냥 다른 거는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눌림을 잡았고, 그런데 이제 지수가 올라감에도 이게 상승을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절을 쳐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결국에는 올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버텼는데 또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해버려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날리고 일단은 끝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으로 항상 예측을 해요. 뭔가 매매를 할 때. 그래서 이런 거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려서 이제 제 예측이 맞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모든 상황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되 대응을 항상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같은 대형주 장세에서 이런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이 정도 대금을 오전에 터뜨렸고, 그렇다면 내가 예측을 하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 버리면 일단 예측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간 거고, 그래서 매도를 친 거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일단 지금 이거 이제 내려오면은 저는 사실 오늘 오전장도 그렇고 오늘 장도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한미반도체가 이 정도 대검을 터뜨리고 이 정도 해줬으면은 얘가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얘가 결국에 무너진다라면 저는 이제 다른 종목 나오는 건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지수 상황을 보면은 또 대형주가 올라오기도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이미 한미반도체가 이 정도 했는데 뭐 다른 종목이 올라온다고 한들 다른 종목을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 정도 했으면은 뭐 얘가 이제 못 가면은 일단 저는 끝난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다시 매매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안 할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지금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9시 49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시계를 왜 가리키냐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지수 이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일단 지금 이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운동하러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원래 장중에 일어나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오히려 오늘 오전장은 그냥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한미반도체가 이 정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뭔가를 더 하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그러기가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돈이 들어왔음에도 지금 이렇게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오전은 그냥 포기하는 게 맞고, 그리고 다른 종목이 나와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후장에 혹시라도 다시 지수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한미반도체가 다시 올라오거나 하이닉스가 올라온다면 얘를 좀 매매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잡주가 나온다라면, 근데 지수가 좋아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오후장에 뭔가를 하면서 오늘 다시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오전에 한미반도체를 놓쳤으면 사실 매매를 이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 때문에 잠깐 켰고요. 일단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1시 8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하나 비전 때문에 이거 좀 설명 좀 해보려고 좀 켰고요. 지금 하나 비전이 일단 요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고점을 돌파를 했고, 이거를 지금 찍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절대 찍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이 하나비전이 오르는 거 자체가 이제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재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오른 그 재료로 해서 오른다라고 한다면 이미 한미 반도체가 더 좋은 상황이었는데 얘가 지금 다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하나비전이 올라온다. 그리고 지수는 이렇게 내리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가 오늘 주도주를 주장을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얘가 뭐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그냥 이거 단타 치는 것 같아요. 이거 들어온 사람들 털어먹으려고. 그리고 이게 간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원래 그 상승장이 있고 그냥 정상인 장이 있고 뭐 하락장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의 기준은 정상인 장에 맞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상이 장이 아닌 그냥 상승장에서는 때려볼 수는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장, 어제 그제 같은 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계속 상승장, 이런 데서는 계속 때려볼 수 있거든요. 그냥 미친 척하고 같이.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우리는 정상에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시장 흐름이 이렇게 미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한번 들어가서 몸을 실어서 같이 이 상승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즐겨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상승을 찍고 나서 지금 오늘 이런 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비전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찍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벗어난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을 벗어난 매매도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고 상승 장일 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같이 이거 지금 지수 다 떨어지고 있고 오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물론 뭐 계속 악재가 없는 상황으로 이게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렇게 다 살린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비전을 돌파가 나온다고 해서 때린다? 그러니까 지금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비전을 분명히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와 버리면 이 돌파를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제가 말하는 이런 관점이 없다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는 거는 뭐 누군가는 지금 여기서 찍어가지고 이걸 이 상승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찍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은 우리가 정상인 장에 맞춰진 그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미친 상승이 계속 나올 때는 이런 기준을 벗어난 매매를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지금 그 유튜브에 나오는 엄청 잘하시는 분들처럼. 그런데 오늘은 그런 기준을 벗어난 매매도 하면 안 되거니와 더군다나 기준이 잡혀 있다라면 더더욱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차이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한미 반도체가 어차피 이렇게 꺾여진 상황이라면 꺾이지 않았다면 한미 반도체가 가는 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비전이 뒤늦게 올라오면서 뭐 일봉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뭐 그냥 삐죽 올라오면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할 생각이었다면 정말 세력이 뭔가 호재가 있고 진짜로 뭔가 할 생각이었다면 이런 오늘 같은 날을 고르진 않죠. 할 거였으면은 차라리 어제 같은 날을 골라도 어제 하지. 지금 이렇게 지수 다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돈 쓰면서 오늘 큰 그림 만들어가지고 뭐 내일까지 상승시키고 막 이렇게 오늘 주도주하고 이런 모습을 만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개미들 낚아먹으려고 하는 짓이긴 한데 그런데 뭐 전문 스캘퍼라면 사실 상관없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고 팔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전문 스캘퍼가 아니잖아요. 스캘핑으로 해가지고 이미 돈을 못 버는 걸 확인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몇 달 이상 다 스캘핑을 한 번씩 처음에 주식 시작했을 때 한 번씩 해봤을 것이고 그러면 스캘핑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은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냥 찍는다라는 거는 그냥 욕심이 그득그득 해가지고 눈 돌아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다행인데 지금 이것도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찍은 거부터가 그거는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으면 여기서 절대 찍을 수 없고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일단 요 하락이 정말 기가 차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이란과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그런 악재까지도 이겨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상승이 나온 장이었는데 그걸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하락이 이렇게 처참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더군다나 어제 미국이 뭐 빠진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이 빠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까지 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락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렇지만 항상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어요. 저는 계속 이거 이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이상 올라가면 완전 오버슈팅이다. 더 지금까지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란 호재 그 전쟁이 끝나면서 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이해하지만 그 다음에 더 이상 나올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뺀다라고 하면은 뭐 말은 되지만 그런데 너무 좀 황당하게 빼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건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냥 돈의 힘으로 빼는 건데 너무 그냥 솔직히 좀 화가 나는 거죠. 어떤 악재도 없이 이렇게 그냥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명분도 없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뺀다라는 것도 좀 흐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다 경험이니까 이렇게 미친 상승이 나온 뒤에 어떤 악재가 나왔었고 그런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더 넘어가는 상황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 이거를 하나 또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수가 빠질 수도 있구나. 저도 어쨌든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매 전혀 없었고요. 딱 요거 뭐냐 한미반도체 이거 매매하고 그냥 더 이상 매매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딱 요것만 매매를 했고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낸 겁니다. 일단 뭐 이것저것 이제 지수 반등 나오니까 이것저것 뭐 올라오긴 하는데 한국전력도 올라오네요. 근데 이런 것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정도 설명하고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시 30분 지났고요. 일단 하나비전이 제가 예측을 할 때는 이거 그냥 단타 치려고 장난치려고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살려놓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흐름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지수 자체가 이 내려온 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만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미국 선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미국이 상승한다면 이거 결국에는 다시 살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지만 뭐 잠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하락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미국이 상승을 한다면 내일 분명히 갭이 뜰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좋을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한미반도체 아니면 하나비전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원래 한미반도체가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뭔가 좋은 모습이 오늘 보였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비전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생각 중인데 근데 어쨌든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돌파가 나온다라던가 지금은 어쨌든 이거를 오버나잇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일단 오늘 엔비디아가 만약에 또 상승을 한다면 하이닉스도 갭이 어느 정도 뜰 거고 그러면은 한미반도체 아니면 하나비전이 분명히 오를 건데 한미반도체보다는 지금 하나비전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얘가 지금 갑자기 좀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대금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갑자기 뭐 큰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 자체에 그냥 큰 상승을 지수 자체를 큰 상승을 만들어내긴 또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비전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지금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 일단 돌파가 나오면 저는 찍기는 할 것 같아요. 당장 돌파가 나온다면 일단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이제 볼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 가장 많은 주장을 했던 게 하이닉스였고 그리고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였고 그런데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다 나가리인데 그런데 미국이 오늘 상승을 한다면 엔비디아도 워낙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하이닉스는 아니고 차라리 이제 하나비전이 맞지 않을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전력은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이거 자체가 원전으로 바뀌면서 뭔가 올라오는 거긴 한데 지금 대금도 많이 터지고 있고 그런데 뭐 원전 관련해서 더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국전력은 지금은 일단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비전이 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은 일단 돌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장 종료했고요. 일단 오늘 같은 날이 매매가 없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일단 이렇게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위로 올려치는 이제 모습은 못 나왔고 그런데 이 하락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그 선물도 상승을 조금 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도 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내렸다라는 거는 일단 너무 올랐기 때문에 뭐 내린 거라고 하면은 그렇다고는 하겠는데 그래도 지금 이 하락이 너무
그러니까 전혀 동의가 안 돼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럼 내일 이 상승을 이끌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할 것이냐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뭐 그냥 쭉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오늘 이 하락이 과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갭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미국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추세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을 좀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이닉스하고 이 하나비전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이거를 좀 오늘은 좀 주의 깊게 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하나비전을 일단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하나비전을 종가 베팅을 했고, 이게 지금 저는 좀 맞다고 판단을 한 게 뭐냐면, 일단 요 고점을 올라올 때는 이거를 찍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돌파를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죽는 게 정상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죽었으면 아무 일이 없던 건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대금이 1조가 넘게 터졌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1조가 넘는다라는 거는 엄청난 대금이잖아요. 요즘 대금 터지는 거에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상승률에 비해서도 그렇고 오늘 뭔가를 한미반도체가 하려고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이제 못 가면서 한미반도체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 하나비전이 갑자기 올라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한미반도체가 뭔가 지수 때문에 밀렸다라면 내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일 지수가 좋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비전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이걸 돌파를 시키고 이제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살리면서 이런 식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종가 베팅을 한 거고, 그래도 좀 예측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상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이닉스에 갭이 떠야 되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보다 이제 하나비전이 더 쭉쭉 뻗어나가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예측 들어간 건 0.1 들어갔어요. 밑에 좀 더 걸어놨었는데 떨어지질 않으니까 이제 잡히질 않은 거고, 그래서 그냥 0.1 들고 내일 더 살지 아니면 그냥 팔고 끝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뭐 제가 이거 샀다고 해서 절대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거 그냥 내일 바로 팔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를 따라서 사시는 분들은 없겠죠. 어쨌든 그래도 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는 거는 좀 오바다. 근데 일단 내일 여기까지 붙여놓고 이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어요. 당분간은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서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의 호재가 없기 때문에 뭔가 급한 상승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너무 좋고 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악재가 없다라면 그러면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스윙이나 이런 걸로 담을 종목을 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저도 지금 그런 종목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조금씩 사려고 하고, 오늘도 조금 샀어요. 그리고 악재가 생겨서 만약에 이게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손절을 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올라간다면 이거는 이 상승을 놓치기는 싫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랐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3,000 넘어서 이제 전고점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워낙 대금이 많이 터지고 지금 돈이 정말 많이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별다른 일만 없다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하게 올라왔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때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초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사실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저는 이제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이게 이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거나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그러면 당연히 손절을 치고 그런 대응을 이제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크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를 예측하기보다, 당연히 예측은 해야죠.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대금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때 수준으로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한번 나오는 거는 제가 이제 계속 조정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조정이 나와줘야지 이게 좀 더 크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 언젠가는 나온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나오다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거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장을 보면서 그거를 계속 예측해 나가야 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스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모으는 전략으로 가면서 이제 단타를 계속 병행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